오늘도 늦은 밤에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의에서 선정까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화두참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두는 어떻게 참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어정이 진하게 나는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가? 어정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두는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화두의 생명은 어정입니다. 화두 자체도 아주 조한 법문이기도 하지만 참선자에게는 화두를 깨쳐서 어정을 일으켜서 화두를 깨치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어정이 크면 크게 깨칠 수가 있고 어정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어정을 일으켜서 어정을 깨치려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화두 참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두 참구의 요령은 첫째는 간절하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화두는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돼요. 간절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요. 둘째는 성심성의껏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듯이 모든 것을 바치듯이 오직 그것뿐이듯이 그렇게 성심성의껏 들어가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간단 없이 끊임이 없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게 그렇게 드는 것이 화두 참고의 요령입니다. 그래도 어정이 안 나는 분은 3요소 큰 신심을 내고 분심을 내고 그래서 참으로 어정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이 참선자는 큰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 신심이 뭐냐?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불성이 있다. 나도 부처님과 꼭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질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는 뭐냐? 이 화두를 깨치면 바로 부처 경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안 되는 사람은 큰 분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왜 안 되는가? 3세 여러 부처님과 천하 선지식들이 다 이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도 본래는 부처인데 본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가? 큰 분심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아주 지극하게, 아주 대단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오심을 지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어가시되 아주 지혜롭게 하세요.
아주 지혜롭게 그 한 번 한 번을 예사롭게 하지 말고 한 번 한 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작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지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들어가면 참으로 진리가 돈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화두가 제대로 어정이 안 나고 추작으로 화두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참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네가 화두할 생각이 있느냐? 진심으로 발심했느냐? 오직 이길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 화두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즉 얼마나 발심하느냐?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발심한 분은 이외로 쉽게 바로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발심 못하고 좀 멍청하게 허릿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내듯이 그렇게 하는 분은 어렵고 어려운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화두는 한 번 한 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오직 그것뿐이듯이 하는 그런 섭을 들이고 그런 자세와 그런 생각으로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중에서는 화두할 때는 자기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처절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괴롭고 처절하고 비참할 때가 어떤 때겠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래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막 빈사 상태 같은 그럴 때를 늘 생각했어요. 참으로 애를 쓰라는 것이 옛 어른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이래요. 마음을 내도 좀 큰 마음을 내서 정말 화두가 될 것처럼 흉내내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화두가 아니라 정말 한 번 한 번에 막 목숨을 걸듯이 그래야하면 이외로 쉽고 이외로 빠르고 바로 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참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발심을 했어요. 대의심을 일으키라. 어떤 의심을 일으키느냐. 옛 어른들은 어정은 불덩이같이 큰 불덩이같이 막 일으키라는 거리. 그래서 불법과 세법을 통틀어서 천만의 심을 똘똘 뭉쳐서 본참공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심 저런 의심 살아오시다가 무수한 수많은 그런 의심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본참공안 자기가 참고하는 그 공안에 뭉쳐서 그래서 진심으로 의심을 일으키라는 거래요. 그래서 360뼈마디 우리 뼈마디가 360개나 되는 뼈마디랍니다. 그 모공이 84,000 모공이다 합니다. 숨구멍이 84,000개나 된다는 거래요. 그런 전신으로 막 평생의 기력을 다해서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내서요. 그렇게 애쓰라는 거래요.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애쓰면 오심하지 않아도 오심이 저절로 되고요. 어정이 저절로 될 그럴 날이 옵니다. 염불하는 것이 뭐고 어째서 마삼군이라고 했을까?
그 한 번 한 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막 바치듯이 화두의 의심은 처음에는 강하게 나다가 약하게 나기도 하고 일자로 나기도 해요. 강하게 나다가 약하게 나는 순간 약하다 싶으면 얼른 또 화두를 챙기세요. 그런가 하면 일자로 나는 경우는 보통 나다가는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순간 오심이 없는 순간 바로 또 챙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다가 보면 순간 분해망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망상이 떠오르는 순간 그 망상을 향해서 화두를 들어요. 그런가 하면 졸음이 온다든가 허리멍텅한 몽롱한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그럴 때는 약간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강하게 오정을 일으켜요. 그러면 졸음도 가고 화두도 힘차게 들립니다. 화두는 그렇게 하면서 한결같이 한순간도 놓치질 않아야 돼. 사실은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래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같을 때 집을 떠나서 참으로 애를 쓰실 때는 한순간도 안 놓치듯이 막 아주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오직 한 길 귀결처면 저 깨칠 것만 생각하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듯이 막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보면 이제 진짜 오심이 일어나요. 진짜 오심. 진이는 어떻게 돈발하느냐. 그 주작 화두라도 화두가 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화두라도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간절하게 들질 않았는데 화두가 아주 간절할 때가 있어요. 간절한 순간 화두에 힘을 얻어요. 동력을 내요. 그렇게 힘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간절하게 들리는 분은 다물어요.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들리는 분 중에서는 자기도 막 놀랄 정도로 확 간절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순간 화두가 힘을 얻기도 하고 보통은 그 안 되는 화두라도 애쓰고 애쓰다가 보니까 진이가 나긴 나요. 나도 아주 약하게 나. 끊어질 듯 아주 약한 그런 진이가 감정이 일어나듯이 나요.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진이가 일어난다 싶거든. 확실하고 분명하거든. 그걸 놓치지 마세요. 좀 약하더라도 막 끊어질 것 같더라도 오직 그럴 때는 그걸 안 놓치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럴 때는 잠잘 시간도 잠도 자지 말고 아주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신경도 쓰지 말고 그런가 하면 식사 때가 되도록 밥도 먹지 말고 막 놓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듯이 애쓰는 거래요. 이제 보통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더라도 식사 때면 밥 다 먹고 잘 때가 되면 자고 방송 시간이 되면 노니까 그간 됐던 것이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심지어 우리 스님들은 이 반결제쯤 아주 열심히 해서 좀 되는 상태가 돼도 반결제 지나면 느슨해지. 공부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약해지다가 아주 없어지게 돼요. 화두는 한번 됐다 싶으면 놓칠 안 해야 돼. 막 물고 늘어지듯이, 막 오직 그것뿐이듯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외면하고요. 막 실험하듯이 애쓰는 거래요. 몇 시간만 애쓰면 화두가 그냥 달라져 버려요. 하룻밤쯤 밤샘이 하면 대번에 달라져요. 며칠쯤 하면 아주 순수게 돼요. 그렇게 고비를 거의 못 넘어요. 그래서 몇 년을 하고 몇 철을 하고 10년 막 수십 년을 해도 그건 좀 지독하고 아주 철저하고 막 오직 그것뿐이듯이 못하는 그런 분들은 저 고비를 못 넘으면 공부다운 그런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은 독정 중에 독정이어야 된다는 거래요. 아주 막 지독할 땐 지독해야 된다는 거래요. 어느 때 지독하냐? 그럴 때 지독한 거래요. 흔히 용맹정진한다 하는데 보통은 잠 안 자고 정진하는 것을 용맹정진한다 하는데 그런 용맹정진은 사실은 용맹정진이 아니라 이럴 때 화두가 될 때 참으로 애쓰는 것이 용맹정진이래요. 그럴 때는 어쨌든 용맹정진하면 하는 것만큼 애쓰면 애쓰는 것만큼 분명하게 이익이 있고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왔다 하면 안 놓쳐야 돼요. 그럴 때는 옆집에 불이 났다 해도 가볼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선원에서 옆에 앉은 도반이 사경을 헤매도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분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간다. 날 좀 살려주시오 하더라도 그것도 외면하라는 거예요. 즉 참으로 애쓸 때는 오직 그것뿐이듯이 그렇게 애써야 정진이 참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면 몇 년간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몇 수십 년간 애쓴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화두하듯이 여러분이 세속에서 사시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기회가 왔다 가면 놓치질 않으셔야 돼요. 사람은 일생에 두서너 번은 기회가 온다고 해요. 어떤 기회든 참으로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값어치 있게 펼칠 만한 그런 기회는 보통 2번 내지 3번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두하듯이 애쓰면 사실은 성공 못할 그럴 분이 좀 드물 겁니다. 기회만 오면 기회가 왔다 가면 안 놓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두에 힘을 얻으면 놓을 수 없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요. 늘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화두가 가고 화두가 오고 화두가 먹고 화두가 일하는 것 같고 조금도 급하지도 않이 그런가 하면 느리지도 않고 한결같이
쫓아도 달아나지도 않아요. 늘 소소영령하고 목전에 늘 현존합니다. 그렇게 오심이 간절해서 끊치지 않는 것을 진이다, 진짜 오심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정이 일어나야 이제 화두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작화두, 억지로 일으키는 그런 화두는 그냥 오심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한다, 화두한다, 참선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두를 확고히 해서 조금도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오직 막 화두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는 흔히 잘 되니까 잘 된다는 생각을 내기도 하고 막 기분도 냅니다. 화두의 덕력을 했다 해서 뭐 별것 아니네, 대단찮네,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내야 됩니다. 이 화두는 잘 될수록 더 마음은 더 담담하게 해야 돼요. 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원리원칙적으로 더 애쓰고 더 지극하게, 더 간단 없이 더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화두는 이내에 순숙해집니다. 약간 건방진 생각을 한다든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마음을 놓는 순간 이미 화두는 그르치고 말아요. 아주 타이트해서 조금도 빈틈없을 정도로 막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선사 말씀에 이 공부는 모름지기 활구에 참할 것이요 사구로 참하지 말라. 활구 아래서 얻으면 불조와 더불어 만인의 서성이 될 수 있거니와 사구 아래서 얻으면 자기마저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셨어요. 화두 참고는 활구 참선을 해야 돼요. 이 활구 참선이 뭐냐? 화두에 일체 사랑 분별심을 붙이지 말고요. 오직 단순하게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마삼근인가?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 무자 화두 같으면 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별심, 사랑심, 일체 생각을 붙이지 마세요. 무라면 친문가, 하문가, 아니면 무문가, 유문가,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체 생각을 붙이지 말고 오직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고 한 본뜻, 그 이유만 밝히면 돼요. 그런가 하면 이먹고 하시는 분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먹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간은 조금 되는 듯해요. 기분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런 이목구는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순간뿐이래요. 그래서 본참공안, 본래 자기가 참고하는 공안은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전혀 분별심이나 생각을 안 붙여야 돼요. 오직 어째서 또는 왜 뭐라고 했을까? 아니면 마삼근인가? 화두만 지극하게 오정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두를 답할 수가 없어요. 설사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두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분별심이래요. 화두는 어느 도단,
말길이 끊지 하되 시맹첨일. 생각마저도 끊친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를. 그래서 어떤 불멸심이나 어떤 사랑심도 거기에는 닿을 수가 없으니 오직 깨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명하게 애쓰다가 보면 참으로 깨칠 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화두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오직 이것뿐이다. 요즘은 이런저런 수행법이 많은데 그 수행법의 대다수가 어떤 수행법이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리. 마음의 평화. 화두참선은 생사까지도 초탈하는 방법이래.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초보 단계래. 그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화를 면하고 이런저런 잡스러운 번뇌망상을 다 제거해서 좀 편하게 지금 안락을 좀 누리면서 사실은 그런 정도는 대단치 않아요. 화두는 그것은 초보 단계고요. 참으로 자기 생사 문제, 삶과 죽음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법문 중에 법문이고 그런 수행법이 화두다. 그래서니 최상승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화두는 보통 수행법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직 화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그렇게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동정에 이르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세속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오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연 일하면서도 화두를 할 수가 있는가?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아마 궁금증을 많이 갖는 분이 있을 거래요. 일을 하시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 단계나 아주 썩 잘 되면 좀 어려워요. 썩 잘 되면 일부러 화두를 좀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이 초보 단계, 즉 화두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고 화두가 진이가 나서 동정에 이르한 상태, 즉 앉아서나 서서나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또 여유한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댁에서 이 소재를 하면서나 아니면 빨래를 하면서도 화두가 여유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 이것저것 하면서도 화두를 꾸준하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직장에 나가서 건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는 동정에 이러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화두에 그 진이가 나도요. 앉아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서서 일하다가 보면 화두가 희미하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화두가 되는데 일에 빠져버리면 어느 사이에 화두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일하면서도 화두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 행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움직이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는 소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도 하면서 화두 자체 아주 바짝 좀 애를 쓰다가 보면 일하면서도 제대로 됩니다. 그냥 일하면서도 되기도 하지만 말하면서도 화두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심지어 책 읽으면서도 화두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고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 돼야 동정에 이러한 제대로 그 화두가 갖추어진 그런 상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두에 진이가 나서요.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흩어지는 그런 상태, 아주 여여하고 아주 순이란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화두가 늘 좀 힘차게 기운이 일어나듯이 화두를 들어가야 돼요. 즉 가라앉고 무기를 가지 않아야 돼요. 어정이 불덩이처럼 확확 막 타오르듯이 그렇게 지어가면 참으로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에 이러한 그런 상태가 되면 화두는 화두대로 하고요. 즉 그럴 때는 일일이 화두를 챙기지 않아도 늘 들려 있어요. 놓을래야 놓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요. 항시 여여해요. 항시 성성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일대로 집중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될 때는 이 속효심을 내기가 쉬워요. 속효심이란 뭐냐? 얼른 화두가 더 잘 됐으면, 즉 얼른 깨쳤으면, 얼른 깨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어디 선지식이 없을까, 이런저런 빨리 해마칠 그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늘 담담하게 하되 아주 원칙적으로 이 잔꾀를 부리질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동정에 여여한 그런 상태가 되다가는 몽중에도 꿈속에서도 막 화두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도 화두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분명히 꿈은 꿈인데 화두는 돼요. 즉 그럴 정도로 화두가 아주 힘차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동정에 된다 해서 마음을 놓고 기분을 내고 아주 자부심을 갖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는 전혀 화두가 안 되고 꿈도 세속인들 꿈처럼요. 온갖 잡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겉모습은 스님이거나 아니면 화두암내에 가면서 상당히 갖춘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내면에는 완전히 속인가 다름없고 그야말로 아주 초보 단계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이 몽중에도 꿈속에서도 여여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몽중에 이래 정도가 돼야 이제 화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됩니다. 즉 지혜가 나서 아는 소리도 조금씩 하고 책을 넘겨도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돼요. 그렇게 좀 잘 돼도 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방진 생각, 내가 뭐 안다, 지혜가 낮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춰야 돼요. 더 겸하고 더 담담한 마음으로 더 하심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이외로 쉽게 이제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화두가 아주 성성하고 아주 적적해. 아주 성성하고 적적해. 이 성성이란 아주 맑은 상태를 말이에요. 아주 맑고 또렷또렷한 상태. 적적이란 고요함을 말이에요. 화두는 성성하고 아주 적적하게 들어야 돼요. 이 성성은 작용을 말해요. 적적은 본체를 말합니다. 성성한 것은 깨어 있음으로써 호릿하고 멍청한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요. 적적한 것은 고요함으로써요. 객관의 경계와 선악득, 온갖 분해와 망상을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성성은 그렇게 성성하니까 산란한 마음을 내기 쉬워요. 그런가 하면 적적은 아주 고요하고 고요한 그 상태, 그건 무기에 빠지기 쉬워요. 즉 화두가 없이 멍청한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